부업으로 가장 돈 벌기 좋은 방법. 저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현실적으로 돈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일기 쓰고 있는데 돈이 벌리면은 다들 그냥 일기 쓰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 세팅입니다. 카테고리 세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블로그 많이 보실 때 뭐 맛집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제가 아는 뷰티 블로그가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책 리뷰를 쓰면 도서가 있을 거고, 영화가 있을 거고 되게 많은데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순간 수익이 사실 상당 부분 정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 블로그를 하면은 그냥 맛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맛집으로 돈 버는 게 어쩌면 한계가 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뷰티입니다. 뷰티 물 팔잖아요. 물을 파니까 광고주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출판사들 돈 많이 없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광고주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서는 돈을 벌기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내 카테고리에 광고주가 돈이 많은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도 들으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카테고리 2개 하면 안 되냐? 3개 하면 안 되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하나로 좁히시면 좋다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좁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네이버 알고리즘이 그래요. 네이버는 같은 분야의 글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문성 수치를 부여해줍니다. 근데 분산이 되면 전문성 수치가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근데 네이버는 다른 블로그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2개 카테고리 다른 사람이랑 1개 카테고리 다른 사람이 붙으면 당연히 1개 카테고리를 다루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하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하나로 쓰셔라. 하나로 쓸 게 너무 없다. 그럴 때는 2개.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저는 애니메이션 리뷰도 썼고 화장품도 썼고 그리고 어떤 날은 밥도 먹는 걸 썼어요. 근데 어떤 블로그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한 분야에서 계속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들어가면은 어떤 피부과 의사분께서 자기 피부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썼어요. 어떤 블로그를 더 좋은 블로그라고 볼까요?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로그를 잘 하려면 필요한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1일 1포스팅이에요. 1일 1포스팅이 왜 중요한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습관적인 부분이라는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1일 1포스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발행량이 받쳐줘야지 나중에 블로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블로그가 괜찮은 블로그인지 또 전문적인 블로그인지 하는 부분들이 세팅이 됩니다. 통계가 완성되어야 이 블로그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1일 1포스팅 정도의 최소값을 맞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나 썼어. 그럼 한 달에 4개 썼잖아요. 그럼 4개 가지고 이 블로그가 괜찮은 블로그인지 아닌지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아니에요. 블로그 점수, 지수 이런 거 들어보실 텐데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은 써주셔야 분석을 하고 좋은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읽히는 글쓰기입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관련성이라는 부분을 최근에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관련성 있게 잘 쓰는가. 이게 글쓰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많이 머무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번향 이어지는 겁니다. 1포스팅으로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잘 읽히는 글쓰기가 발전이 돼야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어체가 있고 또 논문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문처럼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알아왔는데요 하면서 글을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글이 잘 읽힌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잘 읽히는 글쓰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에서 말했던 1일 1포스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카테고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좁은 주제로 좁히기인데요. 아까 너가 말했던 거 똑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뷰티예요. 한번 쪼개볼게요. 뷰티에는 기초 화장품도 있고 색조 화장품도 있고 시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기초 화장품 전문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색조 화장품 전문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에스테틱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가는 블로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좁힐 수 있는 블로그가 된다면 수익화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컨셉이 명확할수록 광고주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주제로 좁히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략입니다. 키워드 공략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목을 잘 지어야 네이버 노출이 됩니다. 근데 정말 기본적인 거 못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블로그를 잘하는 단 하나의 비법을 바로 풀어버리면 블로그 체급에 맞는 키워드를 잡는 기술을 익히면 그냥 블로그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블로그 고인물이잖아요. 월간 200만 명이 검색하는 나이키 키워드를 검색해도 상위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블로그 만들었어. 근데 나 나이키 신발 샀는데 하고 나이키 글 써. 이게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될까요? 되면 사기죠.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내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글 주제를 찾아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저는 수분크림이라고 해도 떠요. 근데 여러분은 글 쓰실 때 땡땡 브랜드의 땡땡 수분크림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키워드 공략이라고 말합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 색깔이 블로그에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거 얘 블로그구나. 지금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블로그 들어가셔서 이 사람 누구네? 이 사람 뭔가 다시 보고 싶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고 다들 포기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 내용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여겨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날 모르더라도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이 사람 그때 어디서 봤는데 이 정도가 되는 글쓰기는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 블로그가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나중에 뭘 하더라도 이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는 블로그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거 5가지를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1일 1포스팅. 두 번째, 잘 읽히는 글쓰기 그리고 계속된 연습. 세 번째, 좁은 주제로 좁혀주기. 네 번째, 키워드 공략하기. 다섯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을 꼭 병행해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1번에서 5번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뭘 하시더라도 수많은 팬들이 생겨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는 미래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네, 맞는데요. 들을 땐 쉬워 보이는데 아마 못할걸요? 왜냐면 꾸준히 하는 걸 사실 모두가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냐 못하냐가 나중에 소득 차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블로그를 18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오고 수험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기간들이 지나면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놓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 내가 여길 딱 잡고 간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성과가 다들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카테고리 정해서 꾸준히 하면 되냐? 항상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고 항상 의심되실 거예요. 탁월함을 보고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탁월함을 이기는 건 결국 꾸준함이다. 어디서 유튜브 해라, 인스타 해라, 쿠팡 해라, 스마트스토어 해라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하시면 될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하면 전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블로그를 꾸준히 해왔고 블로그를 가장 잘하니까 블로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정답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는 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저의 정답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탁월함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걸렸고 꾸준하게 밀고 가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걸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블로그를 알려준 게 제일 처음이 2018년이에요. 저랑 같이 꾸준히 하고 하신 분들은 다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블로그를 돈을 벌고 있어요. 제 베프들. 이게 좀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풀겠지만 블로그라는 게 약간 말로 하는 거랑 또 정리된 자료가 필요한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리겠어요.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 거기다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냐?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가 무료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뭐 무료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별자료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드리는 자료들 어지간한 유료 강의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정보를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구독으로 힘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1등 블로거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구독 한 번으로 이 혜택 받으시면 완전히 개꿀 아닌가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머니덕이었습니다.